보이시나요, 화면?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앞서 최혜원 사장님 강의 너무 좋아서 제가 넋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더 많이 듣고 싶은 너무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오늘 랠리에 초대되었을 때 사실 많은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딱 들어와서 이제 참가자분들이 누가 계시는가 봤는데 저희 기라성 같은 업라인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COE2, COE3 저희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들이 다 계신 이 캡틴 그룹이라서 들어오자마자 쫄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랠리가 기획될 때 뉴스킨 사업을 처음 알아보시거나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맞다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화면도 보고 또 사장님들 얼굴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화면이 다 안 보이고 한 8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얼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뵈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만든 강의의 제목을 10x, Y10x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의미도 궁금하실 거고 왜 이렇게 잡았는지.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한 몇 년 전부터 문샷 띵킹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사도 그렇고 뉴스킨 코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문샷 띵킹은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연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아젠다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망원경을 두세 배 더 기능을 높이는데 연구를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달에 가서 달을 만져보고 공기도 느껴보고 그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샷 띵킹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컨셉을 만들었고 되게 처음에 그 뉴스킨에서 이 개념을 소개를 해줬을 때 되게 매료되었었습니다. 이 컨셉에 대해서. 그래서 그 컨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샷 띵킹이라는 의미가 10x thinking이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10x는 이제 10배라는 뜻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의 10배의 어떤 결과, 10배의 행동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다 이 컨셉이.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우리 팀이 올해 10배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 있는 시스템을 이 10x라는 시스템을 붙여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10x라는 시스템을 기획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대대적으로 저희 팀에서 킥오프 미팅을 해요. 시무식을 부산의 한 극장 한 관을 통째로 빌려서 저희 팀에 있는 전국에 있는 분들 다 모시고 시무식을 엽니다. 그래서 2020년도 로드맵과 프로모션과 가장 중요한 어떤 도전 과제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매년마다 다음 해를 준비를 하면서 리더들과 긴급하게 소통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진짜 그 성장에 많은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슬로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 1월 달에 그렇게 성대하게 그 극장을 빌려서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바로 코로나가 터집니다. 너무나도 당황했죠. 왜냐하면 모든 이벤트, 시스템, 프로모션 등등을 오프라인으로 다 마쳤기 때문에 출근부터 트레이닝 시스템, 미팅 등등 모든 것을 오프라인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하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사실 집에서 활동을 못했죠. 그냥 관망하듯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2월인지 3월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홍콩 출신이신 천만장자 필립 청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의 글로벌 행사에 강사로 초대가 된 거예요. 와,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행사를 하네? 그것도 글로벌로? 그래서 제가 강사로 초대됐는데 링크를 한 개 보내주셨는데 그게 줌이라는 링크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크지 않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프로스펙트를 만나고 미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 강국이었지만 사실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을 들어봤던 적도 있고 살짝 사용해 본 적 있지만 불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겼었는데 그때 이 줌에 초대를 돼서 강의를 하는데 글로벌하게 국가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5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시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시스템을 하지? 그때 영감을 받고 바로 저희 팀의 줌을 코로나가 터지고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른 도입과 시스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줌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스템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10X란 이름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개인 또는 어떤 조직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YOY 연간 어떤 성장 KPI를 비교를 하면 사실 제가 성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투스타 플래티넘이라는 성장을 이뤄내신 어카운트가 총 두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타이틀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을 잘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키는 글로벌 기업인데 지금 50여 개국에 지금 오픈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국이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황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봤을 때 훨씬 더 한국이 좋은 상황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락다운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봉쇄 조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킨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웨스트 마켓, 미주, 북미, 남미, 유럽 등등의 시장들을 보니까 제가 투스타 플래티넘 성장한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00%씩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진짜 고군분투해서 이렇게 일구어낸 성장이지만 못한 건 아니고 잘했지만 제가 한 것보다 몇십 배 더 잘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게 궁금해서 저희의 또 업라인이신 COE4 박석범 사장님이 이끄시는 히말라야 그룹의 이제 글로벌한 팀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미 쪽에 COE1 패티오 코스타가 초대됩니다. 이제 그 강연을 제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분의 스토리 듣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출신이신데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든 게 맞으면 2020년도 1년 동안에 본인 다운라인으로 티메리트가 30조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진짜 답답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The 10X Rule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야.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 행동에 대해서 10배를 더하라. 근데 패티 사장님이 봤을 때 지금 사람들 못 만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활동이다.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과 커넥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온라인 활동하는 것을 10배 더 늘리자라는 목표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생필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조정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할 때 플랫폼 비즈니스인 뉴스킨이 굉장히 타이밍이 치기 적절했다는 겁니다. 생필품을 구매할 때 그 스킨케어나 헬스케어 제품들, 특히 지금은 면역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 월마트라든지 그런 마트, 몰에 가서 구매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은 후발주자인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성견지명이 있는 게 수년 전부터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심지어 회사에 비전 사명 선언문에도 그것을 넣었어요. 최고의 플랫폼 기회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바꿀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몇 년 더 앞서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왔을 때 너무나도 우위의 포지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에 닥쳐가 준비하는 기업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가서 근무를 못하는 사람들, 경기가 나빠져서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재택근무로서 온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뉴스킨이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이 적절히 맞으면서 엄청나게 폭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바로 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이 이 책의 저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바로 사지 않고 이분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랜트 카던이라는 분인데 자수성가 하셨어요. 자동차 세일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억만장자, 개인 자산 한 4천억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리더 성공자의 마인드 너무 멋지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지금도 매주마다 이러한 줌 형태로 챌린지를 해서 줌에 10,000명씩 모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성공자 마인드를 트레이닝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챌린지 트레이닝 할 때마다 본인의 책을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어요. 샀는데 여러분들 이 책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 책 번역판이 10배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절판됐어요. 절판돼서 중고책으로 10만 원에 팝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시려면 10만 원, 17만 원 주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잡은 목표치에 10배를 더 하시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10만 원 버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플렉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라는 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사용하죠. 래퍼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플렉스 앓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공하신 리더 사님들 앞에서 플렉스를 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지고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저의 플렉스는 이거예요. 저의 하루 일과를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6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필리핀 영어 선생님과 1대1 영어 수업을 받아요. 예전부터 이제 러닝큐에서 연희단 선생님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이렇게 그분과 1대1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낮에 부산에 보면 부경대, 경성대라는 캠퍼스 대학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영어 학원에 갑니다. 영어 학원에 가서 미국인 선생님 영어 회화 수업을 또 1시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녁이 됩니다. 밤이 됩니다. 밤에는 아이비리그 출신 뭐 예를 들면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곳에 있는 이 대학교 출신의 대학생들과 1대1로 1시간 정도 또 수업을 받습니다. 플렉스 끝입니다. 제가 하는 플렉스가 다예요. 저는 어떤 그 고급 시계, 자동차 이런 거 별로 관심 별로 없어요. 저의 플렉스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가 하는 하루의 이 일과처럼 보내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제가 세 개 업체에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각각 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3개 업체에다가. 그렇게 자기 개발에
똑같은 과목에다가 3개의 비용을 쓰는 사람이 자영업자나 어떤 직장인 중에 그렇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간이 큰 사람 없다라고 봐요. 두 번째, 사실은 그 정도 비용을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그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플렉스라고 생각해요. 뉴스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게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낮 시간에 오전에 갈 때도 있고 낮 시간대에 보통 이제 학원에 가는데 거기 가면 대학교 앞에 있는 영어 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같은 반의 학생들이 저를 신기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일단은 학생 같진 않아. 그러니까 대학생 같진 않다라는 거죠. 약간 대학생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냥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좀 젊어 보이죠. 캐주얼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최 궁금한 거야. 오전 10시나 11시 뭐 12시 이때쯤 보통 수업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그분들이 약간 표정이 이상한 거야. 수업을 떠나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되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 되게 질문 많이 받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전 뉴스킨합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돌직구. 둘러 가는 거 없습니다. 플렉스. 저는 이게 굉장한 비전이라고 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자영업하는 사람이 자기 개발에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할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렇게 가능한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비전이고 저는 소확행, 찐 자유를 좋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 꼭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어떤 소확행의 형태, 워라밸의 형태를 지금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하루 저녁 때 듣는 수업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분은 이제 뉴욕 대학교 학생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꼭 이런 시간과 돈을 많이 쓰시면서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만 10년 했고 올해 11년 차 들어갔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돌잔치 MC를 했었습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돌잔치, 뷔페, 컨벤션 행사 이런 데 가가지고 말 그대로 뽀글이 가발 쓰고 춤추면서 돌잡이 행사를 진행했던 MC였어요. 근데 그때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잔치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7건씩 뛴 거거든요. 그럼 되게 많이 뛰었잖아요.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행사를 뛰는데 쉽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이모님들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컴플레인도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추가 소득이 70만 원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 있는 한 중년 남성께서 편안하게 텐트에서 원터치 텐트에서 잡지를 읽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심지어 이분 보시면 총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방심한 거야.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손이 안 닿는. 그래도 한 두 발짝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뒀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그때 가서 생각할게.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저의 배우자인 구현진 사장이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됐고, 뉴스킨 사업을 같이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이렇게 조인을 했을 때가 이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둘이 몰입을 했었던 것이 뉴스킨의 스타트였습니다. 앞에 최혜원 사장님께서 뉴스킨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겹치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거. 근데 팬데믹 프루프 비즈니스.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roof라는 단어는 그 BTS에 나오는 그 bulletproof, 그러니까 방탄, 그리고 방수, bulletproof, waterproof 이렇게 뭔가 안 막아진다는 뜻인데 pandemic proof는 이 코로나가 안 통하는 비즈니스란 거예요. 코로나가 왔으면 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줄고 힘들어져야 되는데 pandemic proof 비즈니스는 그런 것과 주위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뉴스킨이 pandemic proof 비즈니스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뉴스킨 미국 본사의 임원분께서 발표하신 부분인데 2020년 19년 대비 2020년도에 세일즈 리더 수, 사업자 리더 수가 75% 증가했다는 겁니다. 숫자로서 지금 지표, KPI로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일반적인 평년 대비해서도 성장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진짜 기적 같은 숫자인데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역풍을 맞으면서 75% 성장했던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보시면요. 소비자 증가 그리고 LOI 숫자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그 숫자가 300%가 넘었어요. 성장수가. 진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코로나가 올지 몰랐지만 왔을 때 팬데믹 프루프로 이렇게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을 본사 입장에서 분석했더니 이러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가상의 이벤트 그리고 소셜 부분을 쉐어링을 강화했고 디지털 경험, 집중 제품, 벨로시티 보상, 석세스 트립 등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다 말씀 안 드릴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 쓰신 부자아빠 가난아빠, 부자아빠 빈스쿨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숨겨진 가치 8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5번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을 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부터 버킷리스트를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환경,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탤런트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화 작업이라든지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R&BD라든지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꿈이 그냥 몽상처럼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상상만 했던 것인데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실제로 저의 꿈 중에 한 가지가 글로벌하게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기부여 강의를 하는 스피커가 되겠다는 것이 저의 꿈인데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초빙이 되면서 강연을 다니는 삶으로 바뀌었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지금도 해외 강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줌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강연을 해드리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강사분들 초빙해서 이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플랫폼 형태의 기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뭔가 꿈을 이루시면 다른 사람들의 그 꿈에 또 어떤 소스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이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첫 뉴스킨 사업에 입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있습니다. 뉴스킨의 최고 과학자이신 조채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저의 푸푸댔던 모습이네요. 저희가 둘 다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했고 부부가 신혼부부로서 맞춰가야 될 부분도 많았다 보니까 부부적인 관계, 사업적인 어떤 부분들 그 두 가지가 함께 어려웠었어요. 맞춰가고 배워가고 수정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다퉜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사실 말씀드리면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오디오북을 많이 샀어요.
오디오북을 사서 함께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부부 사업자 또는 관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CD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MBTI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화면에 계신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부부이신데 너무 성향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서로가 각자 너무 잘못된 고장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MBTI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분의 조합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하모니를 이뤘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저랑 저희 와이프의 스토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킨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결과를 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 마케팅을 잘한다, 매출을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더사님들 다 잘 아세요. 내가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발전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포용성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담기고 더 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CD를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다 처음 있었습니다. 뉴스킨 사업 아직 안 해보신 분들 이거 어떡하지? 나 잘 못하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다 처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뉴스킨에 초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이 A4지거든요. 들고 있는 게. 구윤진 사장이 저희 와이프인데 얼마나 어설펐으면 인쇄할 때 A4지를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눅눅해가지고 이 본사 픽업 직원분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너덜너덜해가지고 저희 너무 어설픈 사업자였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겁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똑똑하고 뭐 화려하고 외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부족함이 많고 하지만 배울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는 분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세요. 뉴스킨에서 지금은 EVP라는 직급으로 불리는데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뉴스킨 사업 11년 차인데 만 9년 때 저희가 COE1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티메리트 8년 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루비가 됐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에 적었던 글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뉴스킨 제품을 애용했던 구현진 루비 이그제큐티브는 결혼과 함께 본격적으로 뉴스킨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결정하는 데에는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남편 최충일 루비 이그제큐티브의 영향이 컸다. 결혼과 함께 사업도 시작된 이들 부부는 뉴스킨이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동료다. 부부가 함께 서로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특히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본인이 가장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많이 사라졌어요. 파트너나 형제라인들과 함께 가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릇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던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 사고가 전환되었다는 느낌도 받아요. 사업가적인 모습이 많이 엿보인다고 할까요?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더 늘어났어요. 뉴스킨을 통해 만난 가족들이죠. 그분들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구인상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석세스 트립이라고 하는 하와이를 처음 달성했던 그런 풋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업을 알아보시고 지금 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평등한 기회를 가지실 거예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성장통으로서 아주 큰 빅리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즐기시고 현명하게 잘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킨 하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BTS 출신의 지금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기 전에는 세 개 기업이 각축전을 벌였었거든요. SM, JYP 그리고 YG가 각축전을 벌였는데 JYP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JYP가 BTS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제일 큰 기업으로 역전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이 아티스트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본인 JYP라는 회사에서 나온 음악들은 전부 다 This is JYP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음악들이 전부 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을 하고 안무조차도 박진영의 손을 거쳐서 나왔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고집인 거죠. 아티스트로서. 본인의 손길이 다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 회사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CEO가 자리 비워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 그 제목에 보시면 사내 작곡가, 새끼 작곡가를 30명을 키운 거예요. 그들한테 다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본인이 빠져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작곡을 할 수 있게, 프로듀싱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더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것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1위 기업으로 만든 겁니다. 뉴스키를 하는 데는 사실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자신이 원한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기 자신 역시 성공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0X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잘못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목표가 말도 안 되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양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이 책의 저자 그랜드 카르돈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행동량을 10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권리 소득,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오전, 낮, 저녁을 그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그겁니다. 어떤 마케팅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케팅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케팅을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을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것이 핵심인데 각자의 색깔과 성향과 어떤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퍼스널 브랜딩을 찾아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노마드, 워라벨 등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컨셉팅을 해나가는데 사실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니에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환경에 태어난 뭐 예를 들면 5G라든지 항상 모바일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뜻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30살 이하의 사람들 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지금 보면 저는 누구보다도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일도 디지털로 하고 있고요. 노는 것도 디지털로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컨셉팅, 퍼스널 브랜딩은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두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 세 번째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퍼스널 브랜딩 할 때 그 전략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한 어떤 사진을 포스팅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컨텐츠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약간 본인들하고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좀 식상하다라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좀 제대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거하고 본인한테 집중하는 컨텐츠 올리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결국 저는 근데 어쨌든 팩트는 저는 아빠고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부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짧은 영상인데요. 어저께 그 글로벌 이벤트에서 구현진 사장이 저희 와이프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 꿈에 대해서 막 많이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석세스 트립도 못 가고 해외를 못 가니까 답답한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전국에 쭉 갔다 오자 해서 바로 캠핑카를 렌트를 합니다. 캠핑카를 렌트를 해가지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동해를 딱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 너무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그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그 캠핑카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자동차가 캠핑카다 보니까 중량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80km로만 달려야 돼요. 왜냐면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속도가 80km입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달렸는데 제가 포항을 지나서 울진을 지나서 영덕을 지나서 삼척을 지나서 동해와 강릉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바쁜 게 없잖아요. 급한 게 없잖아요. 가다가 멈춘 곳이 우리 집이야. 멈춘 곳이 잠잘 곳이고 멈출 곳이 모래놀이 하는 곳이고 멈춘 곳이 식당이고 너무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힘들면 누워 자는 거예요. 이 캠핑카 안에는 침대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서 아이들은 그 차에서 그냥 누우면서 가는 거예요. 잠자면서.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동해시에 또 우리 또 프로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와서 우리가 동해에 가니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 그래서 왔어. 동해시에 사는 분인데 우리가 동해시 거기 휴게소에 주차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면 뭐 하겠어요? 꿈 얘기하겠죠, 꿈. 그분이 딱 우리 차에 딱 탁선해가지고 우리 지금 구인상을 저하고 지금 TR9T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인바디를 갖고 있으니까 측정 딱 해주고 컨설팅 딱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타입 5에 대해서. 진짜 working from home, working from phone, working from anywhere. 그러니까 집에 그 재택근무 가능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일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일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동해시에 놀러 갔는데 일을 하고 일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빠 엄마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런 삶 원하시죠? 지금 이거 평일에 떠난 겁니다. 평일에. 자, 요거는 그 캠핑카를 타고 또 대전으로 갔어요. 해안가 말고 이번에는 내려올 때 부산 내려올 때는 내륙으로 딱 와보자. 대전을 갔어. 거기서 또 보니까 구현진 사장이 또 아는 지인이 또 있네. 그래서 거기 있는 대전에 또 현충원이 있습니다. 현충원 앞에 잔디가 싹 깔린 이쁜 은퇴하신 노부부가 차린 커피숍에 저는 구인 사장이 미팅을 한 서너 명 카운셀링 하고 있을 때 저는 캠핑카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아이들과 비누방울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평일낮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시는 아빠. 플렉스. 저는 이게 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롤렉스 차고 있어야지 플렉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인상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자. 콜 하더라고요. 콜. 사업 진행하는 방법도 몇 가지만 아주 맛배기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모습입니다. 외부에 나갈 때 학원 갈 때 제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고요. 학원 갈 때 이렇습니다. before after 하면 됩니다. 뉴스킨 사원 before after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제 인바디입니다. 제가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TR9T 챌린지 들어갔는데 의아하실 거예요. 보통 저를 보셨던 분들이 최충현 사장은 뺄 데가 없는데 어디 딱 보면 놀래. 지금 인바디를 아는 분들은 제 인바디 결과지를 보면 일단 놀래요. 생각보다 체지방이 많아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저같이 호리호리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체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마른 비만형이에요. 그래서 TR9T를 했는데 TR9T와 이제 TR고 TR9T는 체중 감량 식품이고 TR고는 근육량과 피트니스를 위한 뉴트리션이죠. 그걸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실제로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5월 3일 날 이렇게 쟀을 때 되네요. 이게 지금 한 10일 정도 전인가? 자, 그래서 이제 처음보다 체지방이 10%가 빠진 거예요. 10%가. 근데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체지방이 10%가 빠졌다 그러면 근육량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늘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었다. 내장 지방은 90에서 50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집에서 자기 전에 맥주 한 잔씩 먹고 잤거든요. 혼술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방이 찌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확진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면 이 사업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에이즈락 제품군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에이즈락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바이오댑티브 뉴트리센셜스죠. 그래서 이 왼쪽에 맨 왼쪽에 보시면 루미스파인데 예전에는 칫솔이 없을 때는 손가락으로 갖고 양치질 했겠죠? 이빨 닦았겠죠? 소금 가지고. 근데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미세한 것을 클렌징 못하는 것을 깨닫으니까 미세모로 만든 겁니다. 솔로 만든 거죠. 맞죠? 자,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혹시 손가락으로 세수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많을 겁니다. 요는 뭐냐면 얼굴은 모공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딥 클렌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손바닥으로는 딥 클렌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치 치아를 양치질로 클렌징을 하듯이 내 얼굴에 깊이 박혀 있는 그 노폐물들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디바이스를 뉴스킨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얼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한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오늘 아침에 설치했습니다. 집에. 저희 첫째 딸이거든요. 둘째 딸도 나왔습니다. 뉴비트입니다. 뉴비트. 아마도 굉장히 큰 비전이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은 많이 안 다룰게요. 얼굴과 몸을 바꾸면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뉴스킨인 겁니다. 플랫폼 형태로. 비즈니스는요, 이 아까 그랜드 카르돈, 이 10X에서 그 사람 얘기합니다. Business is a context sport. context sport. 이거는 비즈니스가 뉴스킨이든 네트워크 마케팅 상관없이 모든 어떤 비즈니스가 다 context sports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컨택하는지가 이 나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컨택을 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탑재된 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컨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MZ 세대의 멘토가 되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접점을 늘리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세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과정들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인생 선배로서 멘토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컨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취업을 통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6년 정도 했었고 거기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나만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10년 동안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성장과 파이프라인 소득 무엇인가를 이렇게 카운셀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뉴스킨 사업에 입문시키기보다는 그분들께 독서 미팅을 통해서 잘 코칭을 해드려요. 사실 이때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의 중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러한 어떤 의식 수준을 올릴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자아 형성기죠. 사춘기뿐만 아니라 20살이 넘어서도 성인들도 자아가 형성되고 계속 개발되어져 갑니다. 저는 오히려
22살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형성된 저의 자아보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형성되고 개발되어진 자아가 훨씬 더 임팩트가 크고 분야가 넓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타트가 늦었을지라도 만약에 공부를 많이 잘 하지 못했다거나 스펙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금수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몸뚱아리만 그냥 정신력만 건강하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풀 포텐션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MZ 세대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글로벌 이벤트에 제가 20대 중반의 청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냥 그걸 듣지 말고 4개국의 리더들이 정말 잘하는 성공자들이 스피치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들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노트를 몇 장을 채우고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채워가지고 본인이 본계를 한 것을 어젯밤에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잘 이끌어만 준다면 정말 2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들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배운 어떤 삶의 지혜 그리고 비즈니스 어떤 기회들이 비전들이 너무나도 큰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뉴스킨의 명함을 건넵니다. 한국 사람이 됐든 외국 사람이 됐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하철에서 있는 외국인들에게 제 명함을 건네면서 인스타그램을 마파를 하는 과정이고요. 제 지인 중에서도 최근에 그 식당을 몇 개를 오픈하신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도 가서 양자기를 재주고 현실 점검을 대화를 하면서 꼭 지금부터 더 파이프라인을 권리소득 시스템을 더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번에도 알렸어요. 저희 처갓집 가족 중에 이제 신혼부부에게도 뉴스킨 사업을 알렸고 이번에 5월 1일자로 뉴 BR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릴스 이렇게 젊은 부부, 밀레니얼 세대 부부가 또 저희 팀에 합류하면서 또 새로운 개성을 가지고 팀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떠났던 캠핑카인데요. 이제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첫째, 둘째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아지트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지겹다 싶으면 또 다른 곳 서치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 정박을 해가지고 쉬고 잠자고 모래놀이하고 거품놀이하고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저는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다녔던 직장을 그대로 다녔다 그러면 지금 15년 차입니다. 저의 입사 동기들이 차장입니다. 차장.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회사에서 차장급을 한 30명 정도 정리해고를 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직도 직장 생활 불안하잖아요. 직장은 내가 있는 어떤 안전장치 같은 곳이라고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월급을 주고 동료가 있고 계약을 하고 휴가가 있고 또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부장, 차장, 대리 어쨌든 그 안에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곳이 안전한 곳에 생각하지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곳에 안락하게 있었다 그러면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데 아이들을 교육과 생계를 서포트하는 아빠로서 그렇게 못하는 어떤 입장이 됐다면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 생각을 하고 반대로 10년 전에 정말 현명하게 뉴스킨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원할 때 있어줄 수 있는 아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딸 무엇이 이래 됐노? 자, 채나라 돌아봐. 네 이거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이거 뭐 초토화 됐네. 와, 오늘 산 거 아니가, 체람이? 어. 엄마 보고 뭐라 할 거야, 이거? 오늘 이거 졸업해가지고 이거 사줬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둘 다 뭐 지금 사태 수습해야 되겠네. 라면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남이 머리에 찬아야가 내 머리에 올랐는데 찬아 때문에 남이 또 여쭤겠다. 알았어. 앞으로 모래놀이는 안 되겠다. 자, 그 엄마 아빠도 계시면 우리가 함부로 집에 놓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래놀이, 밀가루놀이. 그 어떤 분은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꿀을 오만대반대 다 발랐더라고요. 진짜 그 청소하는 하드코어인데 이제 5살에서 6살 이제 올라가게 돼서 축하하는 의미로 모래놀이를 선물을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테라스에서 모래놀이 하면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안에서 지금 제가 이달 또 오늘처럼 강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애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저희 어머니가 함께 이렇게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마치고 딱 이물 나갔어요. 나갔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딱 문을 여는데 이 뭐 오만대망에 다 던져져 있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면서 제가 이 촬영을 끝내고 나서 바로 팬티만 입고 2시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그 청소했는데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모래가 나와. 이 방만 아니고 그 거실하고 계속 이게 왜 뭐 이게 무슨 마법의 가루도 아니고 계속 나와요. 청소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 아빠들이 찌들리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런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러면 경로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직장생활 했었다라면 물론 제가 이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지그들은 천국을 맛봤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원하는 대로 머리를 사방팔방 애들 머리에 막 다 던졌으니까 얼마나 걔네들이 행복했었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어떤 이런 엉망진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뉴스킨을 통해서 얻게 되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참 나도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저희 둘째 아이 이 사진에서 맨 오른쪽 안에 그 아래쪽에 안겨 있는 아기가 제 둘째 아기인데 작년에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모임이 쉽지가 않고 이때는 다행히 5인 모임 정책은 없을 때였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때 요트를 빌렸습니다. 요트를 빌려서 저희 가족들만 거기서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사실 이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일상생활처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10년 전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부산에서 이제 부촌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업라인신 최숙희 신현태 사장님 사시는 마린시티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거기 요트 경기장이 있어요. 한 대에 10억, 20억 이렇게 하는 그런 요트들이 한 100대 이상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고요. 아주 여유롭게 청춘 남녀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요트를 타고 마린시티 옆을 요트가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뉴스킨을 선택 안 했고 마린시티를 지나가는데 그 배 위에서 아주 희낙낙 즐기고 있는 칵테일을 건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뭔가 있겠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10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을 볼 때 너무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네. 축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우리 아기가 이렇게 생일일 때 우리도 저거 빌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 뉴스킨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들어보신 뉴스킨의 2개의 강의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소확행, 워라밸, 찐 행복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러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희망과 힌트를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